원주 시민들이 다시 뭉쳤죠. 다시 뭉쳐서 환수 운동을 벌이고 시민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문화재 환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문화재 환수란 전쟁 같은 경로를 통해 국내 혹은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타향살이 중인데요. 국보 101호로 지정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도 고향인 원주를 떠나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이 석탑을 본래 자리로 복원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유산,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평창 월정사 오대산 사구에 보관됐던 문화재입니다. 1913년 일제에 의해 반출됐던 이 문화유산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환수됐지만 제자리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오대산 사고본의 본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강원도민이 주축이 된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까지 결성됐지만 결국 복제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일제의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4월까지 집계된 국외 반출 문화재는 21개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모두 18만 2천 점이 타향살이 중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자체가 이제 본격화된 시기가 1995년이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그 중앙에서 관리를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재를 지역별로 다시 이제 환수시켜서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문화재 환수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가 1970년 불법 문화재 반입과 반출, 소유권 양도를 금지한 협약을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이 협약은 강제성이 없으며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가입 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재 반출 행위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경우 개인 혹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 환수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로 반출되었다가 어렵게 국내로 기증되거나 환수됐더라도 원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호와 보존을 이유로 대부분 국립박물관에 머물게 됩니다.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문제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문화재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중앙 중심적 사고를 피해야 될 시기가 된 게 아닌가. 국내외로 유랑 생활을 하다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된 문화재도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순환을 겪은 지광국사탑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다 본래 자리인 원주 법천사지로의 귀향이 결정됐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광국사탑은 역사적 사료나 사진 자료 등을 통해 법천사진의 지광국사 탑비의 옆자리가 정확한 원위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6차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원주 법천사지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고려시대 승탑 중 최고로 손꼽히는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 손에 해체돼 같은 해 5월 일본 오사카로 반출됐습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의 반환 요청으로 191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원래 놓여있던 법천사진의 승탑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반환된 지광국사탑은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경복궁에 장식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 폭격을 맞아 파손되면서 비운의 승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정밀 진단을 진행하고 지광국사탑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듬해 석탑 보존 처리 작업이 본격화됐는데요. 이 무렵 복원후의 위치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와 원주 시민들은 당연히 본래 자리로 되돌아오길 소원했는데요. 80년대 초에 원주 지역의 상공회에서 번영해서 원주문화원 등이 집결해서 추진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을 했고 3년 전에 지광국사 탑이 대전으로 감으로써 원주 시민들이 다시 뭉쳤죠. 다시 뭉쳐서 약 한 4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환수운동을 벌이고 시민운동을 벌였습니다. 법천사지의 긴 기다림 끝에 2019년 6월 20일 문화재위원회가 지광국사탑의 보존 처리가 끝나면 본위치인 법천사지에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안기까지 원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환수를 위해 시민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광국사탑은 올해 말까지 보수 및 보존 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르면 2021년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위치 선정을 놓고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위치로의 이전과 전시관 내 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원주시에서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환수 절차를 밟기는 됐지만 위치 선정에서 진척이 나지 않으면서 환수를 목표로 했던 2021년 과연 무사히 귀향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석탑의 자리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탑비와 마주보고 세울 것이냐 아니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시관에 둘 것인지를 고민 중인데요. 이 탑은 사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냥 그대로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그 탑이에요. 왜냐하면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아직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식민정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위치로 옮겨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지 본처. 지광국사탑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존을 위해 실내로 옮겨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탑이 야외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풍화의 속도도 빨라질 테고 더군다나 폭탄을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그 탑을 이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뭐 수만 조각을 이제 붙이고 있거든요. 붙여서 이제 다시 가져올 텐데 그렇게 대수술을 이제 받은 그 탑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천사지 인근 전시관에 석탑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결국 원래 자리인 야외로 복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면 석재가 비와 습기에 약한 석탑이 훼손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보호각을 설치해야만 균열을 막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광국사탑을 원래 자리로 옮겨와 보호각을 세우려 해도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은데요. 무엇보다 법천사지 전체 경관을 망칠 우려가 크다는 게 한쪽의 의견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10월 안에 연구 용역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는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 지하철 공립박물관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의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지 지역의 이벤트로 가는 거냐 이들 부분에 대한 조심성을 줍는 것 같아요. 지광국사탑 외에도 원주에서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가 더 있습니다. 문화재를 원위치로 옮기는 노력 외에도
사후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수반돼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제자리를 찾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네들이 대책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왔을 적에 어떻게 여기다가 안치하고 보존해야 될 것인가. 내년까지 보수가 완료되거든요. 지강국사 탑이요. 그러면 그거를 온 다음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거는 환수운동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문화재에 대한 지역의 귀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립박물관 중심으로 유물이 보관되거나 관리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역 내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재가 원위치로 가야 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사후 보관이나 관리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부실한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반출 문화재를 환수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미비했는데요. 강원도가 문화재 환수운동 의지를 보였습니다. 원조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공이 컸습니다. 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의회, 도의회도 각각 지광국사탑 귀환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의 환수 의지를 밝히는 데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강원도가 발벗고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그 리스트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시군별로 찾는 그 문화재 이 현황을 알아야지만이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 참여도가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 및 활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도 저조한 데다 참여 단체도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문화재 환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유일한 시민 단체가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6.25 전쟁 근무하던 속초 지역에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사진, 칼라 사진으로. 당시 극락신흥사 극락보존에 있던 영상회상도가 있었습니다. 1775년 속초 신흥사에서 제작된 영산회상도는 어떤 영문에선지 6조각으로 잘려져 해외로 반출됐습니다. 과거 신흥사에 보존되었다는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요. 폴 펜처 씨가 찍은 사진에도 이제 묘사되고 있지만은 당시에 신흥사는 어떤 뭐 주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내버려진 상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진 속에서도 보시면 그 지붕 기와에 이제 뭐 풀도 자라나고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속초에 머물렀던 한 미군 통신장교에 의해 확인된 영산 회상도의 모습. 신흥사를 사진으로 담았던 당시에 6.25 전쟁이 끝난 1954년까지는 이 영산 회상도가 분명 신흥사 극락보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어떤 경로로 한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발견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영산 회상도는 미국 라크마 미술관에서 석가열의 설법도라는 이름으로 보관 및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영상회상도에 반출 자료와 연관된 자료도 구축을 하고 향후 문화재를 사랑하는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영상회상도에 대한 세미나를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10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국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017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위원회를 창립한 후 영산 회상도의 환수를 염원하는 한글과 영문 책자를 펴내고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 라크마 미술관 측에도 전달했습니다. 이같이 환수운동이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는데요. 시민단체가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와 도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으면은 보다 활발하게 그분들하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문화계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환수운동.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지방분권 차원에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도 2015년, 16년 근간이지 지역 차원에서 지방 조례를 만들어서 환수운동하겠다는 역할은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사례가였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랑 협력해서 환수 절차를 밟았던 문화재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자체 자체가 환수 업무가 아예 없어요. 국외 소재 문화재의 경우 개인이나 민간단체보다는 정부나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다자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2월 도내에서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인데요. 이 조례안이 지정되면서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출 문화재 홍보 활동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역으로 환수된 문화재를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환수를 위한 인력과 예산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여지까지는 그 국외 문화재에 대해서 전혀 조사라던가 이런 게 전무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그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던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역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강원도의 추진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올해 초인 2월에 문화재 환수 조례가 지정된 이후로 진척된 상황이 없어 언제쯤이나 성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화재에 찾고자 하는 환수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기관들이 아마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우리 도사나 도 소속인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연말이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그 기구와 인력이 좀 증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재 그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현황 조사,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시군에 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환수 운동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 그동안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이 전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환수 조사와 활동을 도맡아 왔는데요. 문화재 환수 조례가 지정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국가사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밖에 나면 지역과 로케이션 위치가 강원도 소재 이 문화재이지 그 문화재 소속 법적 소유권 국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다만 지자체 참여는 이제 환영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목적 요청하면 저희도 협력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촉진한 큰 그림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문화재 환수 전문 기관인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모두 18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1995년부터 문화재 환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반출 유물 가운데 국내로 환수된 문화재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설령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더라도 수장고에 갇혀 지내는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최근 프랑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증이나 문화재 반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